레베카 선생님, 이번엔 한국 가실 건가요? 뉴욕 맨해튼 아카데미 교무실에서 타일러가 물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서울국제교육포럼 초청장이 놓여 있었죠.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지 석 달 전은 여전히 하코네 료칸의 온천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다미의 이구사 향,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 일본은 제게 과거를 품은 미래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만큼 전통을 지키나요? 엠마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본 여행 전에 책으로 읽었던 한국은 빠른 나라였어요. 초고속 인터넷, 빠른 배달, 빨리빨리 문화 전통보다는 속도에 집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글쎄, 아마 다를 거야. 일본처럼 느리고 정적인 아름다움은 없을 것 같아. 타일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최고였어요. 한국은 그냥 현대적인 나라 아닌가요? 저는 초청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가보기로, 비교해보기로, 일본이 가르쳐준 것을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탐구였으니까요. 인천공항은 나리타와 달랐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죠. 나리타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평화로운 효율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고 안내 로봇이 승객들 사이를 누볐어요. 디지털 사이니지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쏟아냈죠. 역시 빠른 나라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일본보다 더 빨랐어요. 얼굴 인식 3초. 통과. 짐을 찾는데 5분. 나가는데 7분. 총 15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철도 역으로 가는데 한 할머니가 큰 짐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3명의 사람이 동시에 다가갔어요. 공항 직원, 젊은 남성, 그리고 고등학생. 셋이 자연스럽게 짐을 나눠 들어드렸죠. 괜찮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말이 빨랐습니다. 행동도 빨랐어요.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중한 거리두기를 봤어요. 존중하되 경계를 지키는 친절.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경계가 없었어요. 타인을 우리로 만드는 속도. 박지은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베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여행은 편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일본과 다르네요.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빨라 보이죠? 하지만 그 속도 안에 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다가가고 빨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일본 신칸센보다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했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정적인 아름다움. 한국은 동적인 온기.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 포럼 일정의 일부였죠. 일본 학교는 조용했어요. 복도에 학생이 많아도 웅성거림이 적었죠. 질서와 절제. 아름다운 침묵. 하지만 이 학교는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가 시끄러웠어요.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규율이 없는 건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마법처럼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교실로 들어갔고 2분 만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AI 로봇공학 수업이었어요. 일본에서 본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조용히 집중했어요. 교사가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은 손을 들어 정중하게 했죠.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교사가 설명하는 중간에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왜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하면 더 빠른데요? 아, 좋은 질문이야. 다들 들었지? 민준이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어.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쏟아냈어요. 때론 동시에 말하기도 했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교사는 웃으며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서연이 먼저, 그 다음 준호.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일본 교실은 정원 같았어요. 아름답게 정돈된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 한국 교실은 시장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시끄럽지만 살아 숨쉬는 배움의 현장.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영어 잘하시네요. 일본에서는 학생이 먼저 다가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의를 지키며 거리를 뒀죠. 응, 뉴욕에서 왔어. 우와, 뉴욕. 저 나중에 MIT 가고 싶거든요. 조언 좀 해주세요. 경계가 없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교사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용기. 지은 코디네이터가 속삭였어요. 일본 학교와 다르죠? 한국은 관계의 경계가 낮아요. 빨리 친해지고 빨리 속마음을 나누죠. 하지만 예의도 있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요. 일본은 형식으로 존중을 표현하고 한국은 관심으로 존중을 표현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 풍경도 달랐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배식을 받고 조용히 먹고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명상 같은 식사였죠. 한국 학교는 시끄러웠어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반찬을 나눠 먹고 농담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정리는 완벽했어요. 먹은 자리를 깨끗이 닦고 식판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시끄럽게 먹되 깔끔하게 정리하는 문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과정의 아름다움을 중시했어요. 먹는 행위 자체를 경건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관계의 따뜻함을 중시했습니다. 먹는 시간을 유대감 형성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둘 다 옳았습니다. 그저 다를 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한옥 체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일본 료칸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다다미의 부드러움, 온천의 치유. 한국도 그럴 수 있을까? 북촌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풍경. 일본 교토의 마치야와 비슷했지만 달랐어요. 더 단순하고 더 기하학적이었습니다. 한옥 체험관에 들어섰습니다. 마루가 넓었어요. 일본 엔가와 연결 복도보다 훨씬 넓고 개방적이었죠. 일본 전통 가옥과 다르죠? 해설사 김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네, 더 열려 있네요. 맞아요. 일본 가옥은 내부 지향적이에요. 정원을 품고 내부 공간을 정교하게 나누죠. 한옥은 외부 지향적이에요. 자연을 바라보고 공간을 넓게 열어놔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바닥이 달랐습니다. 일본 료칸의 다다미는 부드러웠어요. 지프로 만든 매트가 바닥을 덮고 있었죠. 발을 디디면 푹신하게 들어갔고 이구사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앉으면 몸이 가라앉는 느낌. 포근함. 하지만 한옥의 바닥은 딱딱했습니다. 장판이 깔려 있었지만 그 아래는 단단한 구들장이었어요. 발을 디디면 탄탄한 저항이 느껴졌죠. 앉으면 몸을 세우게 되는 느낌. 지지력. 이게 온돌이에요. 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궁이를 보여줬어요. 장작을 태우는 곳이었죠.
불이 여기서 타오르면 열이 구들장 밑을 지나가요. 그리고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죠. 저는 일본 온천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온기는 물에서 왔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외부에서 내부로 열이 스며들었죠. 수동적인 온기. 받아들이는 따뜻함. 한국의 온기는 바닥에서 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 능동적인 온기. 몸이 직접 땅의 열을 받는 거예요. 민지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다미는 부드러워요. 몸을 감싸주죠. 온돌은 단단해요. 몸을 받쳐줘요. 다다미는 편안함이고 온돌은 건강함이에요. 저는 앉았습니다. 바닥이 딱딱했어요. 일본 다다미처럼 푹신하지 않았죠.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어요. 은은한 온기가 엉덩이에서 등으로, 등에서 어깨로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다미에서는 몸이 이완돼요. 근육이 풀리죠. 온돌에서는 몸이 정렬돼요. 자세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저는 누워봤습니다. 딱딱했어요. 일본 료칸의 푹신한 이불과는 달랐죠. 하지만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닿았습니다. 척추가 일직선이 됐어요. 일본 온천은 근육을 풀어줘요. 한국 온돌은 뼈를 정렬해줘요. 둘 다 치유지만 방향이 달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몸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다다미의 포근함과는 다른 강한 온기였습니다. 30분 뒤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일본 온천 후의 나른함과는 달랐죠.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마치 스트레칭을 한 것 같았어요. 이게 차이예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일본 온천은 휴식이에요. 몸과 마음을 놓는 거죠. 한국 온돌은 회복이에요. 몸과 마음을 세우는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다다미 부드러움, 포용, 이완, 수동적 치유. 한국 온돌 단단함, 지지, 정렬, 능동적 치유. 그날 밤 한옥에서 잤습니다. 바닥이 딱딱했어요. 일본 료칸의 푹신한 이불이 그리웠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꼈습니다. 몸이 가볍고 허리가 펴져 있고 정신이 맑았어요. 일본에서는 깊이 쉬었다면 한국에서는 확실히 회복했습니다. 나흘째 지은 코디네이터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곳을 가봐야 해요. 도착한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일본에서는 츠키지 시장을 가봤었죠. 신선한 생선, 정돈된 가게, 조용한 거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광장시장은 달랐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상인들이 소리쳤어요. 이거 봐요. 싸고 맛있어요. 이모, 여기 앉아요. 금방 해줄게요. 학생,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미국에서. 서비스 더 줄게. 경계가 없었습니다. 손님과 상인이 금방 친해졌어요. 한 빈대떡 가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반죽을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어디서 왔어요? 미국이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많이 먹어요. 할머니가 빈대떡을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한 잔 더 부어줬어요. 서비스. 일본에서는 상인과 손님 사이에 정중한 거리가 있었어요. 존댓말, 고개 숙임, 예의. 아름답지만 거리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 거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치 제 친척처럼 대했어요. 빠르게 친밀해지는 문화. 일본 다녀오셨어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때요? 비교하면? 일본은 정제된 아름다움이에요. 모든 게 절제되고 정돈돼 있죠. 한국은 날 것의 온기예요.
정제되지 않았지만 진솔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본은 형식의 나라고 한국은 마음의 나라예요. 일본은 예의로 존중을 표현하고 한국은 관심으로 애정을 표현하죠.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투박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일본 요리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정교하게 담긴 접시, 계절을 담은 장식, 눈으로 먹는 음식. 한국 요리는 집밥 같았습니다. 크고 푸짐하게 담긴 반찬들, 나눠 먹으라는 듯 노인찌개, 손으로 먹는 음식. 일본 음식은 개인의 완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벽한 한 접시를 주죠. 한국 음식은 공유의 풍성함이에요.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큰 그릇을 놓죠.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개인의 완성, 정제된 아름다움, 형식의 존중. 한국 공동체의 풍성함, 날 것의 온기, 마음의 표현. 엿새째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일본 지하철보다 빨랐습니다. 배차 간격 2분. 빠른 가속, 빠른 정차. 하지만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급한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쪽은 걷는 사람을 위해 비워뒀어요.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죠. 일본에서는 걷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서라고. 안전이 우선이었죠. 한국에서는 효율이 우선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 사람은 가게 하는 문화. 지하철 안. 일본에서는 모두가 조용했어요. 통화 금지. 속삭이듯 대화. 정숙. 한국 지하철은 시끄러웠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들, 웃으며 떠드는 친구들, 음악이 새어나오는 이어폰. 처음엔 불편했어요. 시끄럽고 정신없었죠. 하지만 관찰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다들 빠르게 움직이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복잡한 역사에서 사람들이 물처럼 흘러갔죠. 암묵적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통행, 빠른 사람 먼저, 약자 배려. 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이 일어났어요. 말없이 자리를 양보했죠. 일본에서도 자리를 양보했어요. 하지만 더 정중하고 조용했죠. 저 실례지만 하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 빠르게. 한국은 빠른 친절이에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중한 친절이고 한국은 즉각적 친절이에요. 일본은 예를 갖추고 천천히 돕고 한국은 예를 생략하고 빨리 돕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문화 모두 친절했어요. 그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일본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키오스크는 더 빨랐어요. 메뉴 선택, 결제, 완료. 5초. 일본 키오스크는 더 정교했습니다. 각 메뉴마다 설명이 길었고 확인 단계가 많았어요. 실수를 방지하는 설계. 한국 키오스크는 속도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최소한의 터치, 직관적 아이콘, 빠른 결제.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는 효율이에요.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한국은 속도를 추구하는 효율이에요. 빠르고 즉각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어요. 일본보다 보폭이 컸고 속도가 빨랐죠. 하지만 그 속도 속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지만 확실한 인정. 일본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의였죠.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의였어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주일째 밤 다시 한옥에서 묵었습니다. 이번엔 온돌이 익숙했어요. 딱딱한 바닥,
은은한 온기, 올라오는 열.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어요. 일본 료칸도 그랬죠.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일본 천장은 섬세했어요. 나무결이 아름답게 정돈돼 있었고 이음새가 정교했죠. 볼수록 감탄하는 장인정신. 한국 천장은 단순했습니다. 굵은 석가래가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이음새가 명확했어요. 볼수록 믿음이 가는 견고함.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둘 다 전통을 지켰어요. 둘 다 현대와 융합했죠.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보존했습니다. 과거의 형태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며 그 안에 조심스럽게 현대를 넣었어요. 전통이 주인이고 현대가 손님인 구조. 한국은 진화시켰습니다. 과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현대에 맞게 변형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대등한 파트너인 구조. 온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본 전통 난방은 화로였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였죠. 박물관처럼 보존돼 있었습니다. 한국 온돌은 진화했어요. 구들장 대신 온수 파이프, 장작 대신 보일러. 하지만 원리는 같았죠. 바닥 난방.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온기. 한국은 형태가 아니라 원리를 지켜요. 민지 해설사가 이틀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형태를 지키려 해요. 건물의 모습, 의식의 절차, 도구의 형상. 한국은 원리를 지키려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한국은 빨랐습니다. 형태에 얽매이지 않았으니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원리를 지켰기에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느렸습니다. 형태를 지키려 했으니 변화가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형태를 보존했기에 과거가 눈에 보였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일본은 보이는 전통을 지켰고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전통을 지켰어요. 일본에 가면 과거가 보입니다. 천년된 사찰, 전통 의복, 옛 도구들. 한국에 오면 과거가 느껴집니다. 현대식 건물 안에 온돌 원리, 빠른 일상 속의 공동체 정신, 키오스크 너머의 정.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등을 따뜻하게 했어요. 두 나라 모두 제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과거를 아름답게 보존할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어떻게 과거를 현재 안에 녹여낼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귀국 전날, 지은 코디네이터와 마지막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둘 다 훌륭해요. 하지만 정반대예요. 어떻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적은 비교 목록이었죠. 일본은 정적이에요. 한국은 동적이죠. 일본은 개인의 완성을 추구해요. 한국은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고요. 일본은 형식으로 존중을 표현해요. 한국은 관심으로 애정을 표현하죠. 일본 다다미는 몸을 이완시켜요. 한국 온돌은 몸을 정렬하고요. 일본은 천천히 깊게 돕고 한국은 빠르게 즉각 돕습니다.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하나 더 있어요. 일본은 과거를 박물관처럼 보존해요. 한국은 과거를 일상에 녹여내죠. 맞아요. 일본에서는 전통이 특별한 순간에 나타나요. 다도의식, 신사참배, 욕한 체험. 한국에서는 전통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요. 온돌 난방, 나눠 먹는 식사, 빨리 친해지는 문화. 그래서 일본 전통은 더 눈에 띄고 한국 전통은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죠. 일본은 보존의 미학이고 한국은 진화의 미학이에요. 지은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레베카 선생님,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 가르칠 거예요. 일본처럼 형태를 지키는 것의 아름다움. 한국처럼 원리를 살리는 것의 지혜. 둘 다 필요하니까요.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아니에요. 좋은 학생이었어요. 두 나라가 저를 가르쳐 줬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무실에서 타일러와 엠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땠어요? 일본이랑 비교하면요? 저는 가방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산 다다미 좌석이었어요. 부드럽고 향기로운.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산 미니 온돌 매트였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이게 답이야.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일본 다다미는 이래. 저는 다다미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앉아봐. 타일러가 앉았어요. 푹신해요. 편안하네요. 한국 온돌은 이래. 온돌 매트를 켰습니다. 이것도 앉아봐. 엠마가 앉았어요. 딱딱한데. 따뜻해요. 뭔가 허리가 펴지는 느낌? 맞아. 다다미는 이완이고 온돌은 회복이야. 다다미는 쉬게 해주고 온돌은 세워줘. 둘 다 필요해. 언제 뭘 써요? 피곤할 때는 다다미. 지쳤을 때는 온돌.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는 일본식.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는 한국식.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가고 싶어요. 한국. 그래, 가자. 다음 학기에 계획하자.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미국도 배워야 했습니다. 일본의 정제된 아름다움도 한국의 역동적 온기도. 전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 방식이 있었죠.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였습니다. 비교하되 비난하지 않고 선택하되 배제하지 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학기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강 일본 마이너스 형태를 지키는 전통의 미학. 2강 한국 마이너스 원리를 살리는 전통의 지혜. 3강 미국 마이너스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28년간 과거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미래도 가르쳐야 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과거를 품어야 했습니다. 일본처럼 보존하든 한국처럼 진화시키든. 온돌 매트가 따뜻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한국이 가르쳐준 회복의 온기. 다다미에서는 이구사 향이 났습니다. 부드러운 향기. 일본이 가르쳐준 이완의 향기. 두 가지 모두 제 교실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이웃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전통을 존중하고 둘 다 미래를 준비하죠. 일본은 천천히 깊게 보존합니다. 형태를 지키고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한국은 빠르게 유연하게 진화합니다. 원리를 지키고 결과를 효율적으로 만들죠. 둘 다 옳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방식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일본식 보존에 끌리시나요? 한국식 진화에 끌리시나요? 아니면 둘 다 배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였습니다.